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환경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 또 청년 환경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홍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는 자원순환 실천가라는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미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나 요즘 환경 문제 중에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기후위기도 관심이 있는데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계속 이런 환경운동을 하면서 제가 어떤 실천을 또 해왔고 쓰레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쓰레기 문제와 두 번째는 쓰레기산, 세 번째는 분리배출, 네 번째는 자원순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벌써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문제, 또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배달 쓰레기 문제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자취를 하면서 많이 시켜 먹진 않지만 가끔 시켜 먹거든요. 그런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들 이미 이제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다들 요즘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으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져가서 용기내를 해볼까? 하면서 이제 실제로 용기에 담아가면은 쓰레기가 좀 더 덜 배출되는 경우가 많죠. 또 그거 말고도 나는 그러면 양치를 하는데 치약을 쓰지 말고 소금 양치를 해볼까? 하면서 치약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실천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분리배출을 열심히 할 거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이제는 제가 좀 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좀 더 들어가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제품을 구매하려면 정말 많은 쓰레기가 또 배출이 되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살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원 채굴을 해야 돼요. 뭔가 자원을 채굴할 때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 그만큼의 쓰레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할 때도 전기를 사용해서 계속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생산품을 가서 마트에 가서 소비를 하죠. 거기서 소비를 만약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배달하면 또 배달 관련해서 기후위기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폐기할 때는 쓰다가 신상품 나왔대 하면은 또 새로운 걸 사고 싶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폐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계속 뭔가 계속 사고 또 버리고 하는 모든 게 계속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이 오염물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하루에 1개씩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과정을 보시면 쓰레기 문제는 기후위기,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 하나만 해결하더라도 우리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이야기할 거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이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냥 어디로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전에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쓰레기 그냥 알아서 처리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쓰레기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실제로 한 달 동안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가봤고요. 소각장 매립장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 과정을 제가 직접 다 다녀온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는 분리배출을 이렇게 하면은 다 어디로 갈까 했는데 선별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비닐, 또 이렇게 다양하게 선별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선별이 된 것이 재활용 업체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은 최종적으로 소각이나 매립을 하죠. 네, 근데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종류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종량제 봉투 쓰레기와 또 대형 폐기물, 가전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재활용품,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외에 캔 이런 것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우리가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이 남을 경우에는 유해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또 농약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가 많은데 저는 오늘 제가 들고 온 게 우리가 항상 버리는 페트병이나 이런 재활용품은 과연 이제 쓰레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또 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버린 페트병이 과연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준비해봤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가 버린 페트병은 여러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되기도 하고 또 소파에 들어가는 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기업에서도 우리가 페트병 모으면 이런 옷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소방관들이 면옷을 입는 이유가 이런 섬유 재질을 입으면 소방관도 불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방관 분들도 면옷을 입는 겁니다. 그럼 내가 버리는 그냥 플라스틱, 일회용품 이런 건 다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플라스틱은 우리 전기선 같은 것도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골자재 같은 거, 건축에서도 다시 재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버린 비닐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 하수도 배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재생유가 되기도 합니다. 종이팩은 뭐냐면 우유팩 같은 건데요. 이건 나중에 휴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에 이제 우유곽을 모아서 가져가시면 휴지를 하나 드립니다. 이것도 꼭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버린 스티로폼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실제 건축 자재 스티로폼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액자, 틀 이런 것도 되기도 합니다. 금속 캔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다시 캔으로 재활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으로 다시 재활용되기도 합니다. 내가 버린 유리는 어떻게 될까요? 유리도 다시 재활용 유리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화장실에 보이면 유리 블럭 같은 거 보이시죠? 그 유리 블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저희가 대부분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전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쓰레기장을 돌아다녔다 했는데 어떻게 그 상황이 굴러가고 있는지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 쓰레기 처리장에서 뭐가 나올지 생각하는 거예요. 고양이 시체랑 지나온 데가 살짝 그려서. 구별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사람이 무게가 하는 건 쉽겠지만 그래서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영상 잘 시청해보고 오셨나요? 여기는 제가 2018년에 서울 재활용 선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쓰레기도 많았는데 지금은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 영상에 막 고양이 시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날 고양이 시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주사바늘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배출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사진은 실제로 제가 다녀온 곳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소각장을 제가 다녀왔었는데 소각장에 보면 막 비닐이 너덜너덜하도록 정말 많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비닐을 많이 배출하고 있었고 또 매립장도 다녀왔었는데요. 매립장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땅에 묻혀 있어야 되거든요, 쓰레기가. 근데 쓰레기가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매립을 할 공간이 지금 현재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장도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음식물 쓰레기장인데 이 사진 보시면 음식물도 있고 비닐도 막 각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가서 좀 충격받았던 게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야 되는데 도마랑 칼이 막 있더라고요. 막 이쑤시개도 있고요. 오만 잡종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태를 전 보면서 이 쓰레기 문제가 지금 그냥 내가 버린 거에서 끝나면 안 되구나. 내가 버리고 나서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더라고요. 이때 사진들은 참고로 다 2018년 사진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심각해졌을지 저도 암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원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문제가 덜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가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또 이걸 사용하는 소비자 우리도 또 이거를 처리하는 처리업자들도 또 정부에서도 모두가 나서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벌써 스티로폼 쓰레기 대란이 왔다고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도 해볼게요. 그러면 쓰레기 문제 중에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바로 정답은 1번입니다. 불법 투기인데요. 이게 가장 나쁩니다. 그냥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쓰레기 섬이 생겼다고. 그래서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혔다는 영상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불법으로 소각하는 게 이제 농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발생이 되면 또 그게 어마어마한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매립. 그 다음에 매립을 이야기하고 단순 소각, 에너지 회수 소각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갈 수 있는데요. 7번이 가장 그래도 쓰레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을 향해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저도 제 삶 속에서 쓰레기 감량 7번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7번을 위해서 같이 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1번이 가장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것의 예시가 쓰레기산입니다. 쓰레기산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제가 실제로 쓰레기산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그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더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우리는 지구 말고 갈 곳이 없잖아. 작년일 거예요. 문제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계속 방치 폐기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수요 조사는 계속 환경부에서 했어요. 보통 봤을 때는 이 폐기물의 이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폐기물을 함부로 꺼내서 치울 수도 없어요. 본인들의 재산이라고 자원이라고 그러고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야, 화물 차량들이 이런 길로 갔을 거 아니야. 불법 폐기물이야, 다? 보자마자 이제 실물을 영접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이게 떡 부러지고. 저건가? 정면에? 정면에? 여기 있다. 저거 맞지?
몰랐던 거야. 몰랐던 거야. 못 맞잖아. 숨쉬기 힘들어. 네, 이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보시면 저런 게 있었다고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때 2019년 3월 17일에 경북 의성 쓰레기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아파트 8층 높이의 쓰레기산이었고요. 실제로 등반도 했던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정말 암담했습니다. 사실 이 쓰레기산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CNN에 보도가 돼서부터였죠. 그때 경북 의성이 정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죠. 근데 이 지금 경북 의성 쓰레기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는 다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1년 8개월 동안 처리를 했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 28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시멘트 보조 연료로 쓰이거나 아니면 소각, 매립을 해서 다 치웠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산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정책도 법안도 조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20곳을 선정해서 순찰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서 현재 지금도 지금 환경부에서 이렇게 몰래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거를 토지주의 책임을 면하는 이런 개정안 발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쓰레기산 처리를 위해서 1261억 원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9년의 쓰레기산은 얼마나 될까요? 2019년에는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현재는 40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개정안 발의도 했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몰래 감시를 하고 있는데 왜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 저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만큼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감시를 하려고 해도 정말 감시를 하기가 어렵도록 그렇게 투기업자들이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쓰레기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리배출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분리배출밖에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무조건 쓰레기산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일단은 분리배출의 용어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분리수거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분리수거가 정답이 아니고요. 우리는 분리배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쓰레기를 우리가 배출한 거를 수거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거하시는 분들은 분리수거라는 용어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소비자들, 저희 시민들은 야 우리 분리배출하자! 라는 용어를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분리배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해야 될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거의 정답은 바로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네,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들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나는 뭐 페트병 뭐 이렇게 씻어서 버린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나는 비닐을 꼭 다 버릴 때 비닐만 딱 수거해서 버린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리배출 열심히 했는데 재활용이 과연 몇 %가 될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나는 왜 분리배출을 열심히 해야 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방금 아까 그 영상을 보셨다시피 쓰레기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활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아이가 들고 있는 게 페트병인데요. 페트병 여러분 어떻게 분리배출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씻어서 이렇게 버리는데 대부분 좀 까먹을 때가 많아요. 이 라벨지를 꼭 뜯어주셔야 돼요. 이 라벨지를 안 뜯으면 그만큼 라벨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과 전기가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실제로 페트병 재활용하는 원료 공장에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라벨지를 떼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와 또 물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벨지 쫙 뜯는 거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 꼭 세척을 해주셔서 발로 밟으셔서 부피를 줄여주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껑을 딱 채워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배달 용기인데요. 배달 용기 어떻게 버리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일반 쓰레기로 버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닦아도 고추장 이런 거 다 안 지워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닦으셔서 플라스틱으로 버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배달 용기는 PP 재질이에요. 근데 PP 재질은 색깔 선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버려주시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닐이 가끔 묻잖아요. 옆에 테두리 부분이. 그래도 그러면 그건 묻었는데 다른 재질이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텐데 PP와 P 이렇게 비닐이 섞여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재활용할 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버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로폼은 어떻게 버리시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스티로폼은 이제 세척을 해서 이렇게 또 깨끗한 상태로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컵라면 용기 스티로폼은 이렇게 색깔이 묻어서 그거는 무조건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티로폼은 액자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막 고추장이나 이런 양념장이 묻어있으면 안 되겠죠. 막 액자틀에 고추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티로폼은 꼭 깨끗한 상태에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도 실천할 수 있고 또 요즘 최근에 많이 이야기됐던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 모습을 잠깐 보자면 저희 집 앞 같죠? 저도 제 집 앞 같아요. 전봇대 앞에 보시면 이런 쓰레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가끔 보시면 이 쓰레기들 때문에 주민들이 화가 나서 야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면 나? 이런 간판도 보셨을 거고 또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면 네 손목 나? 라는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었는데 이거를 도대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처리하고 싶어서 그때 이 방법을 썼었는데요.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쨌든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되게 힘든 섬 지역이라서 이렇게 재활용 정거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근처 바닷가만 가도 그냥 이렇게 일반 쓰레기 재활용통 2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캔, 비닐류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게실에도 보시면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가 휴게소 보시면 이런 거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서울에 그만큼 또 시민들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활용 정거장이 잘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이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으면 눈만 뜨고 나면은 그러니까 잠자고 나서 눈 뜨면은 미니 쓰레기산이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이런 게 너무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저도 계속 서울 시민으로서
구청장이나 시청에 계속 문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우리 집 앞이 이렇다면 우리 구청에 띡띡띡 연락해서 이런 거 만들어 달라, 재활용 정거장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무라벨지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서 무라벨지 페트병이 엄청 되게 인기가 많아서 무라벨지 페트병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업에서도 무라벨지 페트병을 만들어야 우리 사람들도 사주고 우리 기업들도 성장한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무라벨지 페트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2019년에는 무라벨지 페트병을 보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화해서 네, 페트병에 이제 스티커가 없죠. 그래서 우리 그냥 따서 마시고 탁 버리면 끝나잖아요. 밟아서 뚜껑 당연히 이렇게 닫아주시고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아직 덜 변화한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에게는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죠. 제발 라벨지를 좀 없애달라. 그리고 최대한 좀 분리배출하기 좋게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지금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말고 기업들의 사례는 또 다양한데요. 요즘 기업들이 포장재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재가 좀 많이 변화해야 된다고 해서 포장재 공모전을 일반 시민들에게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고 이런 포장재는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2020년에 리필 스테이션을 다녀왔습니다. 리필 스테이션이 뭐냐 하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로 우리 화장품이나 샴푸 이런 거 있잖아요. 시슬 이렇게 뭐 사면은 그거 또 다시 그 플라스틱 버리고 또 다른 플라스틱을 써야 되잖아요. 리필 스테이션은 말 그대로 리필 한다는 의미로 이제 거기 매장에 가서 샴푸나 아니면 세제 이런 거를 계속 무한 반복해서 리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현장까지 가서 그거를 이제 리필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귀찮고 힘들긴 한데 쓰레기를 정말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리필 스테이션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리필 스테이션에 샴푸를 사러 갔거든요. 근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샴푸통 그대로 가져가서 다시 이제 용액만 채워서 쓰면 되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정말 많이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혹시 리필 스테이션 매장이 있으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요즘 마켓 아시죠, 여러분? 마켓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마켓도 요즘 되게 저는 이것도 환경을 위한 마켓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이거 샀는데 별로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또 사서 이제 계속 재활용하고 또 재사용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전 마켓에서도 계속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요즘 화장품 용기가 아더 제품이 아직도 많아요. 아더는 다른 재질과 다른 재질이 섞여 있어서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화장품 재질이 아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 이제 기업들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 재질을 그냥 단일 재질로 단일 재질 통째로 바꿔서 만들어보자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냥 통이 있는데 그 통 안에 있는 뭔가 액체류를 이렇게 딱 빼서 리필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발명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명을 하는 것도 우리 지구에게 또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해외 사례인데요. 먹는 숟가락도 있고요, 요즘. 먹는 컵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케찹을 우리 이렇게 비닐 안에 포장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제 케찹을 다 쓰고 케찹까지 통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사례가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먹는 숟가락도 사용해봤는데 그걸로 라면을 먹었거든요. 의외로 튼튼하고 또 라면 다 먹고 난 뒤에 그걸 먹었는데 이게 미숫가루 맛이 나더라고요. 네, 숟가락에서. 너무 맛있었어요. 뭔가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숟가락 말고 이제 먹는 컵은 사실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이건 이제 먹는 컵은
뭐 이렇게 미역에 해조류를 활용해서 만든 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딱 다 마시고 컵까지 먹는 거죠. 그래서 딱 없어지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는 점. 그리고 요즘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모아가지고 이런 우리 앉는 의자 있잖아요. 이런 의자도 만드시더라고요. 우리 마스크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모아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의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요즘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요즘은 이제 또 이렇게 그릇을 안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용기를 꼭 가져가야 됩니다. 카페. 그래야 이제 케이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준열 배우님도 용기내 챌린지 이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요즘 연예인분들도 용기내 이런 챌린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용기내 챌린지에 함께 동참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또 이제 뭐 분식점이나 뭐 족발을 드신다거나 뭔가 하실 때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내가 포장을 해가면 내가 운동도 하고 또 쓰레기도 또 감소하니까 용기 내 챌린지를 조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봤었는데 담배꽁초가 여러분 그 담배꽁초 필터가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땅에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수도 배관을 통해서 강으로 흘러가겠죠. 아니면 이제 뭐 하수 처리장으로 가거나 그러면 이게 다 나중에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길가에 담배꽁초를 수거하는 수거통이 있습니다. 따로. 거기다가 버려주셔야 돼요. 아니면 땅에다가 그냥 막 버리면 이제 비가 오면은 그게 또 하수도 배관으로 흘러가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결국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두시고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담배꽁초를 이제 재떨이에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담배꽁초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어떤 이제 환경단체에서 담배꽁초를 이렇게 페트병에 다 모아서 환경부 장관님께 이렇게 보내서 그리고 또 담배꽁초를 제조하는 제조회사에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이었어요. 그래, 뭐 우리가 그래도 담배를 좀 이렇게 최소화하겠다 이러려고 계속 이제 답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답변을 받긴 받지만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계속 답변을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 다들 하시는 차박 캠핑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차박 캠핑 좋아하는데 차박 캠핑 가면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제로 웨이스트 캠핑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캠핑을 갈 때 용기를 가져가서 또 그걸로 이렇게 해먹거나 아니면은 요즘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서 뭔가 캠핑에서 이제 도구를 또 재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많이 들고 가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플로깅 많이 들어보셨죠? 플로깅 막 이렇게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운동인데요. 요즘은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촬영도 비대면이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이런 플로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플로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릴레이 플로깅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장소와 시간은 이제 다 자유롭게 하시되 그 딱 한 날만 정해서 다 같이 플로깅을 하는 거죠. 1시에 해도 되고 10시에 해도 되고 언제든지 해도 되는데 장소는 아무 때나 하는 거죠. 한날 1시에. 그래서 이제 같이 릴레이 플로깅을 하고 이렇게 인증샷도 남기는 이런 상황도 많고 또 이제 요즘 딸의 민족에서도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요즘 일회용품 안 받기 체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베트남 앱에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 앱을 보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좀 따라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배달시켜 먹으실 때 일회용품 안 받기 꼭 체크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스팩이 계속 문제가 됐었고 아이스팩 자체가 일반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이제 그 코로나19로 의료진 분들이 많이 더우니까 아이스팩 방탄조끼를 재활용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조끼 안에 아이스팩을 모은 거를 다 넣어가지고 온몸을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 분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견뎌내실 수 있도록 아이스팩 조끼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사무소에 가시면 아이스팩 수거함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스팩 못 쓰시는 거 꼭꼭 넣어주시면 또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저는 현수막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행사하거나. 그냥 이제 이거는 사실 현수막은 소각 처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이제 농촌에서는 비닐을 깔지 않고 폐현수막을 깔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현수막 모아놨다가 뭐 농촌에 가져다 주시거나 아니면은 동사무소에 가져가시면 또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천도 또 활용이 된다고 해요. 우산 이제 망가지면은 그냥 통째로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우산천 따로, 이렇게 철 따로 해서 우산천은 또 다르게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우산천은 어디에 가져다 주나요? 했을 때 이제 동사무소에 가져다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버려지는 물건을 다시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대신 또 더 진화해서 업사이클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마네킹을 활용해서 도시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업사이클링만 치셔도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많으니 한번 또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쓰레기 없는 쓰레기 파티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행사에 항상 몇십만 톤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쓰레기를 배출을 안 하고 싶어서 쓰레기 없는 쓰레기 파티로 이름을 짓고, 그때 스태프과 시민분 한 200여 명을 모아서 쓰레기 한 50리터 봉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저 돋보기 사진이 이제 쓰레기 산입니다. 뭐처럼 보이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쓰레기가 저만큼 쌓인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확 저렇게 쓰레기 산이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 산 여기 이제 근처에 충남에 다녀왔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12,000여 톤이 쌓여 있고 지금 검었잖아요. 이게 다 탄 거예요. 불에 타서 이렇게 쓰레기산이 이제 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산 아웃 온라인 시위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비대면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꼭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쓰레기산 아웃 사진 피켓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거 보시고 나도 이거 동참하고 싶다 하시면 쓰레기산 아웃 피켓을 만드셔서 사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진을 모아서 국회의원들과 또 실제 자원순환 정책과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자원순환 사례들과 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들을 잘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바로 나 혼자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가족, 사회, 나아가 전 세계가 실천을 해야 쓰레기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인성이 깨어나야 합니다. 어떤 인성? 환경 인성이 우리는 무조건 깨어나야 합니다. 근데 나부터 깨어나고 계속 점점 나아가서 나비 효과처럼 다 같이 깨어나면 점점 깨끗한 지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진짜 이 환경 인성을 같이 깨워서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강의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옹크리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옹크리 친구들 나와주세요. 지역마다 종량제 봉투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에서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리시는 쓰레기가 이제 지자체로 넘어가서 선별장에서 선별이 돼서 소각이나 매립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쓰레기 봉투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비닐로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량제 봉투는 이제 주민들의 퍼센테이로 따지자면 주민들은 80%를 부담하는 거고 이제 지자체에서 한 20%를 부담해서 총 100%를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쓰레기 봉투가 1,000원이면 저희는 800원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200원을 이렇게 부담을 직접 대신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래도 좀 더 싸게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디자인이나 가격이 또 틀린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도시 주변에 밀집된 공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서는 수거 비용이 점점 저렴하겠죠. 하지만 산간 지역이나 시골 이런 곳은 되게 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운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도 일정 비용을 투자하지만 도시와 시골 이런 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운반에 대한 비용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이제 쓰레기 봉투 가격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왠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옹크리 친구 나와주세요. 하나의 쓰레기에 여러 소재가 붙어 있는 경우 떼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벌어야 하나요? 맞아요. 진짜 이 플라스틱이 여러 소재가 붙어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떼내기도.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이제 철이랑 플라스틱이랑 이런 거 섞여 있다고 해서 공구를 가지고 막 분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부분들이 많으신데 저처럼 이제 자취를 하거나 바쁜 대학생 20, 30대들은 되게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천드린 방법이 좀 슬프긴 하지만 일반 쓰레기로 그냥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떼어내다가 잘못하면 제 손을 비칠 수도 있고 안전의 위험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PP, PS 뭐 이런 오만 재질이 다 섞여 있거든요. 막 전기부터 해서 건전지도 있고요. 이걸 다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도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이런 장난감이나 이렇게 뭔가 혼합으로 되어 있는 분리하기 힘든 쓰레기들을 다 받아서 이거를 실제로 재활용 업체로 넘어가서 그걸 재활용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또 업사이클링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청바지도 그냥 옷 수거함에 넣으면 되지, 아니면 그 청바지에 있는 뭐 이런 거를 다시 활용하고 싶다면 업사이클링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한테 가셔서 이제 이거를 다 반납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고, 장난감 같은 것도 이제 모아서 장난감 업사이클링 그런 회사에 주는 것도 하나의 기부이자 또 이게 나중에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떼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아픔도 있지만 그렇게 좀 더 생각을 전환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현장까지 찾아가서 이제 업사이클링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귀한 시간을 마련해주신 온택트 클래스 분들과 또 이제 옹크리 친구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도 내가 먼저 자원순환 실천가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런 자원순환 실천법도 있었어? 라고 아마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부분, 또 실제로 우리 지역에 쓰레기 산이 저렇게 많았구나 라고 많이 공감하시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 산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실제로 자원순환 실천가가 되어야 하는 게 정말 첫 번째고요. 또 우리 집 앞에 있는 전봇대 쓰레기 산부터 이제 치워야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구청장이나 아니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재활용 정거장 같은 거 하나 만들자 해서 계속 우리 지역사회를 바꿔나가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계속 자원순환 실천가로서 활동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저도 앞으로 계속 자원순환 실천가로 활동하면서 또 계속 좋은 상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다경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숲속에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숲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 사람, 그 동물의 입장이 되어 느껴보는 것입니다. 관심 밖에 살고 계신다면 최고라는 인간의 뇌의 정보가 변하지 않는 한 지구 파괴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구 환경과 나의 환경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